자, 지금 전자칠판으로 키워드 위주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는데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색깔을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쭉 쫓아오시면 돼요. 자,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52년이에요. 자, 지방의회와 관련된 헌정사로 의미가 있어요. 52년,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80년이나 72년 유신헌법. 자, 그래서 52년에 최초로 각급 지방의회, 52년 지방의회, 70년 7차 개정헌법에서 지방의회는 통일과 관련된 거 유신헌법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자, 이제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헌법 118조 1항 2항은 지방의회 설치,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규정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 및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공무단위권,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맞는 지문. 조문 보실까요? 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뭐 피선거권, 공무단위권 이런 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 헌법 조문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 의원 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자, 이거 지위가 충돌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그래서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하여 직무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겸직을 못하게 하는 거 합헌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아까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기본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선거권은 당연히 기본권 아닌가요? 당연히 기본권이에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시험은 이게 계속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2016년에 와서야 이걸 인정해줘서 16년 판례 이후로 17, 19, 20. 근데 여기 말고 변시만 이렇지 타 시험에서 계속 나와요. 보시면 이게 말하면 헌법 조문 때문에. 아까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 그러면 선거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가 단체장 선거에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법률상의 권리를 봤었어요. 헌법 조문 규정 때문에. 근데 아니야. 헌법재판소 2016년에 뭐라 그랬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로 둔 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돼. 당연하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권과 뭐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이게 헌법 규정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를 보다가 2016년 판례에서 비로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나서는 계속 나오죠. 그래서 또 나올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 장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구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계죠. 사람들이 회의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옥중 결자 막 이러겠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이제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행. 합헌. 구금의 효과. 지방자치 원활하고 개수적 운영에 명백하게 이를 미연에 방지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이게 이제 처음에 헷갈리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 보좌관하고 뭐 비서관들 여러 두 명, 제가 9명까지 이렇게 두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의회 의원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전체 지방의회 의장 밑에 지방의회에 사무처가 있고 그 밑에 직원을 두는, 그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이제 파견 보내는 형식으로. 왜냐면 그 서울 이런 데 말고 지방에 작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곳에 그 지방의회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이렇게 그 뭐야 뭐 입법고시 막 이런 형식으로 뽑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파견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 상호 견제 균형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규모 이런 게 너무 많다고 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면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는데 그 조례로 정하고 사무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 판례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를 보조하는 지위,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 사무직원의 임명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자치 본질 내용을 볼 수는 없다. 소규모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그래서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단체장. 아까 구금이었을 때는 하고 비교해서 보셔요. 군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단체장의 권한을 내요. 아니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니 누가 이재명 대법원 판결로 뒤집혔잖아요. 1심, 2심. 그러니까 그때 계속 업무 수행했죠. 그래서 공무단인권을 그러니까 여기는 침해하는 거죠. 부단체장이 형이 확정되지 아니했으면 부단체의 권한을 대한다면.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유명한 거죠.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다. 왜 그래?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지방의회 의원. 그럼 지방의회 의원은 누가 뽑아? 주민들이 직접 뽑죠. 그래서 그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법률이 위임할 경우에는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조례 제정권제 지방의회에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아주 유명한 지문이죠.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지방공무원만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이게 발로 하면 되게 어렵죠. 이게 조문을 직접 볼게요. 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청소하시거나 막 용역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해라고 했는데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했는데 안 하면 단체 행동을 침해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뭐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는 영토영의 영토고권. 자, 영토고권이 뭔가?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의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 이거 국가에게 인정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헌법과 법률상 국가에게 인정되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 자, 영토고권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게만 인정되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정할 수 없다. 조례 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의 한정. 이거 맞는 지문. 자, 기관 위임 사무가 뭐예요? 지방이 있고 중앙이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국가의 일인데 지방과 관련된 일이 있잖아. 근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슨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장관이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뭘 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기관 위임입니다. 그럴 때는 단체 위임하는 게 아니라 기관 위임, 기관장, 단체장에게 국가 사무로서.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보면 돼요. 국가사무. 근데 자치사무나 단체임사무는 요 지방과 관련된 사무예요. 그래서 기관임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없는 게 원칙인데 기관위임사무도 아주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국가사무에도. 그래서 기관사무에 있어서도 그에는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 정하도록 위임 한 경우에 지방자치조례 제정과 무관하게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자 지방자치법에서 노동노동하도록 형사처벌을 제대로 공무원 아까 58조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정하지 않으면은 단체행동을 침해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무원은 예외를 하는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헌법 11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관리, 주민 복리,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에 의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범위를 사실상 공무원의 종사하는 범위 조례로 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시도에 대한 주무장관이 아까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행상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단체장은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을 접수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직무 이행 명령과 관련된 그 지방자치법 조문 헌법재판소 결정할 때 행정기관이 자치사무감사 예 착수.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원에 감사하고 비교를 해서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더 엄격해요. 감사원은 그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범위가 넓게 할 수가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자치사무에 대해 이렇게 감사에 들어보면은 뭐예요? 그 지방자치의 그 제도 보장이 어떤 이걸 해야 할 왜냐면 중앙기관이잖아. 중앙과 지방과의 어떤 아까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제한을 좀 엄격하게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 유법상을 특정하는 게시하는 감사에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감사원은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범위가 넓게 감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포괄적, 사전적 감사나 유법상을 특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감사 또는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자, 행정기관의 감사가 구폐기물관리법에서 여기는 뭐냐면 과다 감사 및 중복 감사에 해당하여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환경 보존과 생활 환경 유지는 입법 목적에 비춰 행정기관은 민원이 있으면은 재차 감사할 수 있죠. 폐기물 이런 거 관련돼서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 관련 사업장 감사 횟수나 그러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 횟수나 시기,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근데 폐기물 사업장 그래서 적정한 처리, 폐기물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볼 수 없다.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를 요구했어요. 지방의회가 정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제의 의결상이 법령에 위반되면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익을 현저하게 위반되는 이때는 안 돼요. 왜 그래요? 대법원은 법률심 이기 때문에 요 법령 위배 여부만 그래서 보시면
지방의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가 제소, 지방 의결이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한 공의의 현재 미치다고 인정되면은 이송받은 20일 내에 단체장은 제의를 요구하고, 단체장이 제의 의결된 사항, 제의를 요구했는데 다시 재의결을 한 거야.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이 되면은 대법원에 소를 제의. 왜냐? 법령 위반. 공익 목적의 뭐 현재 이건 사실심의에서 판단할 거고, 법령 위반 여부만 대법원. 행안부 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 또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맞아요. 근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한목적성이 법령 위반상, 한목적성 X 법령 위반상에 대해,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상에 대하여만. 자 비교판례. 감사원, 행정기관 말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합법성과 한목적성 심사. 그다음에 특정한 위법행위 확인되고 위법행위 있었으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적 포괄적 검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시면 감사원의 지방자치단 감사는 합법성 감사 한정되지 않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한목적성 감사가 가능하며, 국가감독권 행사로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원의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인정. 원칙적으로, 예외적이 아니라 원칙적. 무기징역, 집행중에 있는 자 가석방 요건을 종전에 10년 이상이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 가석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건데 늘린 거야. 20년 이상. 그래서 강화. 그러면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난 지금 살고 있어서 10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20년 신뢰보호 원칙 위배되냐? 자, 가석방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본인한테는 굉장히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는 가석방을 은혜적인 조치로 보는 거예요. 은혜적인 조치. 그래서 보시면 수용자가 형법에 규정된 치형 집행 경과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아까 10년 이런 것만으로 가석방 요건을 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렇게 10년 살고 나서 이렇게 나간 경우가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신뢰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 법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 이미 확정적으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근데 이게 뭐야? 퇴직연금은 이행기가 이렇게 그때 계속 이렇게 도래하는 거죠. 근데 이미 받은 걸 빼앗으면 진정소급입법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행기가 이렇게 차츰 연금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는데, 이게 그거를 규제하는 거는 부진정소급입법이에요. 그래서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해서 진정소급입법이 아닌 거예요. 이미 받은 걸 이렇게 뺏으면 이제 그게 진정소급입법이 되는데, 앞으로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 요걸. 자, 친일 재산을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 그러면 예전 1945년 30몇 년도 그때 국가 소유로 규정. 이거 진정소급입법. 그렇지만 소급이 엄청 중대한 공익이 있는 거죠. 이게 국가의 어떤 이제 재산을 이렇게 국가 소유로 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이런 게 증가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친일을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민족 정신을 이렇게 좀 함양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공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소급박들 충분히 예상해야죠. 아니,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연해주라든지 만두, 서간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로 이주돼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다 이제
그분들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 공동체 과업,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만 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부진정소급입법 원칙적으로 허용. 근데 제한은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제한. 맞는지.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거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 그래서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 원칙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 신뢰보호 원칙은 침해받은 이익과 공익,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 세무법상 일정한 경력 이상 국세 관련 공무원들의 자동 세무 자격 부여. 국내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하면은 주고, 그 다음에 5급, 5급 이상, 뭐 행정고시 붙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5년 이상 근무하면은 자동 세무 자격 제도를 부여했는데, 이거를 이제 세무사 자격, 이런 걸 시험 보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힘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10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이거를 인정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세무 공무원이 됐는데 이걸 안 주면은 우리 이거 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뢰를 어떻게 할 거냐? 신법 시행일로 1년까지만 국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 9년 이상 했던 요걸로 4년 이상 한 사람. 그러면 한 7년이나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들 신뢰도 9년 한 사람하고 7년 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그렇게 커. 그래서 요 당시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만큼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1년까지만 한 거는 신뢰이익 침해. 나머지 이제 그래서 경력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아까 1년에게만 국법 규정에서 세무자 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이거는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청구인의 기대 가치는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 7년 근무한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없죠. 그게 언제나 변할 수 있죠. 그 세율 등 현재 세법이 과세기간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신뢰는 기대할 수 없고, 국가의 조세 재정 정책의 탄력적 합리성 불가능. 지금 부동산 재산세 이렇게 보유세 이렇게 이게 굉장히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죠.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 의약 분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병원을 딱 시설을 분리해서 여기에다 약국을 차리는. 이거 의약 분업의 그 취지에 어긋나요. 그래서 요거를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변경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걸 금지하는데, 그럼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까지만은 충분하다.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의 자유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등록제를 도입. 근데 기존에 이제 자유업종이었는데 왜 등록을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1년 주겠다. 유예. 합헌. 시혜적 소급 입법을 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뭘 주는 거죠.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시혜적 소급 입법. 줄 건지 말 건지, 좋은 거를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 일차적 판단권을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급 입법 금지. 아까 이렇게 재산권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 금지되는데, 시혜적인 거는 해도 되죠. 이거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입법자의 형성권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달리 좋은 거잖아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사의 자유가 인정된다.
개인의 신뢰 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자, 잘 보세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 행사이지. 이러면은 국가가 하니까 믿을 거 아니야. 그거 보호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을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 부담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라면 더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로는 국가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에 이게 우선되는 본령 의지가 있다. 자, 이런 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때 이렇게 딱 써주면 좋죠. 자, 헌법재판소는 수권자 자신 종전에 지급받은 자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애 보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평균 임금이 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령하고 있었는데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도 금액 여기까지였는데 예전에 평균 임금으로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한도 금액을 넘어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 보상 제도를 유예 기간을 2년 6개월. 자, 여기서 키워드는 2년 6개월이에요. 한 것은 기존에 이제 여기가 뭐야 또 이게 장애 보상이라는 거잖아요. 장애 보상. 이건 좀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2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짧다고 봤어요. 짧다. 이게 딴 거보다 아까 뭐 컴퓨터 게임방 등록제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 장애 보상. 자, 2년 6개월의 기간은 짧다고 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보시면은 제도 시행 이전에 산재보호성 수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시에 급격히 변경해서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와서 신뢰원칙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해요. 근데 이제 책 보시다 보면 유사한 판례인데 이거 또 합헌이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판례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비교 판례 14년 6월 26일 2012 헌바 382 요거는 신뢰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8년간 요 충분히 누린 거예요. 8년 동안. 그 14년 판례잖아요. 요거는 2009년 판례고.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충분히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원칙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2년 6개월. 장애보상윤건 2년 6개월. 요걸로는 짧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비교 판례에서 그 구별 표지는 2년 6개월이라는 거. 여기는 8년이었다는 거.